나는 참 부자다.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집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주방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열어보셔도 됩니다. 행주가 몇 장이나 들어있나요? 3장? 5장? 아니면 그 이상? 싱크대 아래 문은요? 언젠가 쓰려고 모아둔 비닐봉지, 거기 있지 않으신가요? 꾹꾹 눌러 담아서 빵빵하게 차 있는 그거요. 베란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티로폼 박스, 빈 유리병, 예전에 쓰던 선풍기,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두신 전기밥솥,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엄마, 아버지, 이것 좀 버리세요. 그 말 들으실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다 귀한 건데, 쓸 날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집이 요즘 좀 좁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집 평수는 그대로인데 왜 몸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훈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버리지 못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모은 게 아닙니다. 안전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처럼 클릭 한 번에 택배가 오는 시대가 아니었죠. 양말은 구멍이 나도 꿰매시 넣습니다. 고무줄은 끊어질 때까지 쓰고 또 묶어서 썼고요. 설탕 봉지 하나도 깨끗이 털어서 접어두었고, 신문지는 벽에 발라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낭비였습니다. 어쩌면 죄였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없는 살림에 버릴 게 어딨냐. 이 말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존 방식이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었고, 여러분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건을 모은 게 아닙니다. 안전을 모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 한마디가 우리를 평생 붙잡았습니다. 언제 또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를 살아남은 지혜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지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한테도 그 지혜가 여전히 맞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물건을 모아두셨는데 정작 그걸 꺼내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좋은 그릇은 손님 올 때 써야지. 좋은 옷은 나들이 갈 때 입어야지. 그러다 결국 한 번도 못 쓰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집 어딘가에 아직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그때만큼 불안하신가요?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그때만큼 불안하신가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걱정하시나요? 양말 하나 없어서 발이 시릴까 두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몸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의 경보 시스템은 아직 1970년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 참호 속에 있는 군인 아시죠? 일본 병사 히로 오노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필리핀 밀림에서 혼자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임무를 수행했대요. 1974년까지요. 상관이 직접 찾아가서 전쟁 끝났어. 이제 집에 가도 돼. 라고 말해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병사가 한 명씩 있어요. 아직도 결핍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는 그 병사가 물건을 볼 때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나중에 필요할 거야. 라고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이제 그 병사에게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어.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물건을 조금 비운다고 해서 다시 그 결핍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베란다에 쌓인 박스, 혹시 월세 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자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참 귀한 공간입니다. 수십 년 모아 마련한 집,
평생 일에 얻은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그 귀한 공간을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30평 집에서 물건이 5평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5평을 물건에게 내어준 셈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그 선택을 하는 대신 포기한 것의 가치를 말하죠. 그 5평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를 놓고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손주가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내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긴 물건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으시나요? 젊을 때는 돈이 자산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편안함이 자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집, 숨쉬기 편한 집, 눈이 편안한 집. 물건이 넘치는 집에선 이 3가지 다 어려워요. 여기서 잠깐 안전 이야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노인 낙상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발에 걸리는 물건, 좁은 통로, 허리 굽혀 뒤적이다 생기는 사고들이요. 우리가 지키라고 쌓아둔 물건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우는 것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우면 손해보는 기분이야.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잖아. 맞습니다. 아깝죠.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미 쓰지 않은 지 5년, 10년이 지났다면 그 물건은 이미 값을 다 한 건 아닐까요? 따뜻하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을 샀던 그날의 기억, 그때 내가 애써 번 돈에 대한 기억, 그 물건이 필요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놓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위해 잘 쓰였습니다. 그 물건을 샀던 그날 우리는 분명 필요했고 그만큼 수고했어요. 그 역할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물건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더 귀한 때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움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조용한 배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빼고는 오늘 대화가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떠난 뒤 자녀들이 집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요. 그날 물건 더미 앞에서 자녀들이 한숨을 쉬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정리하는데 몇 달,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물건과 씨름해야 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부드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정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조용한 배려입니다. 많은 유산보다 정리된 한 채가 더 큰 선물일 수 있어요. 가벼운 집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리를 시작하시면 그 과정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지시게 돼요. 그 물건에 담긴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직접 보내드리는 거죠. 나중에 자녀들이 아무 맥락도 모른 채 버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물건의 마지막을 결정해 주는 게 훨씬 품이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딱 하나만, 실천 포장. 오늘 당장 큰 결심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 전체를 다 비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방 서랍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스 하나, 욕실에서 굳어버린 샴푸 하나, 옷장에서 3년 넘게 안 입은 옷 한 벌. 부드럽게 웃으며. 딱 하나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하나를 비우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다음 하나를 비울 용기를 줘요. 그게 또 다음 하나로 이어지고요. 심리학에서 이걸 작은 승리 효과라고 해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대청소 결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도 전에 지칩니다. 그냥 오늘 딱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물건이 나가면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마음이 숨을 쉬면 오늘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볍게, 그러나 품이 있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움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움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채우는 삶보다 잘 정리하는 삶이 더 품격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편안하고 존경하게 살아가는 안식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작게 보내주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 오늘이 귀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물건을 지키는 데 쓰이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가볍게, 그러나 품위 있게.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